여러분, 오늘 볼 종목은 라운스큐어입니다. 이 종목을 그냥 예전식으로 보안주 하나 정도로 보면 솔직히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라운스큐어는 단순한 키보드 보안, 모바일 보안 회사 프레임을 넘어서서 디지털 신원 인증, 모바일 신분증, 블록체인 DID, AI 보안, 에이전틱 AI 관리, 양자 내성암호까지 연결되는 구조로 자기 포지션을 넓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공식 자료를 보면 현재 라운스큐어는 ONEPASS, OMNION이 엔터프라이즈, OMNION이 액세스 같은 인증 신원 계정 관리 플랫폼과 함께 모바일 보안, PC 보안, 딥페이크 탐지, 화이트 해커 컨설팅까지 제품군을 넓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라운스큐어를 볼 때 공인인증서 대체, 생체 인증, 모바일 보안 정도가 주요 키워드였다면 지금은 훨씬 판이 커졌습니다. 최근 회사가 직접 밝힌 방향성은 아주 분명합니다. 2026년 4월 15일 회사 발표에서 라운스큐어는 AI 연구소를 AI 사업본부로 확대 개편했고 에이전틱 AI 기반 보안 자동화 플랫폼을 연내 출시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I의 신원과 권한을 관리하는 AAM AGNTIC AI 매너지먼트 기술 개발도 본격화한다고 했습니다. 즉, 단순히 AI 보안도 좀 합니다가 아니라 회사의 사업 프레임 자체를 AI 중심 보안 인증 플랫폼 기업으로 다시 세우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AI 보안이라는 말은 멋있는데 그게 진짜 돈이 되느냐?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언제나 화려한 단어에 먼저 반응하지만 결국 주가를 오래 끌고 가는 건 실적과 수주 그리고 실제 적용처이기 때문입니다. 라운스큐어의 경우 완전히 허공에 뜬 AI 기대감만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이 회사는 이미 국가 모바일 신분증 인프라 구축에 참여해온 경험이 있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공무원증 등 실제 공공 디지털 신원체계에 기술을 넣어본 회사입니다. 2025년 7월 회사 발표에서도 이러한 국가 모바일 신분증 구축 공로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전국 발급과 관련해 자사 블록체인 DID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목이 왜 중요하냐면 AI 시대가 본격화되면 결국 누가 사람인지 누가 기계인지 어떤 AI가 어떤 권한으로 어떤 데이터에 접근하는지가 핵심 문제가 됩니다. AI가 고도화될수록 보안 문제는 단순 바이러스 문제가 아니라 신원 문제가 됩니다. 라운스큐어가 최근 내세우는 디지털 신뢰 인프라라는 표현도 결국 이 맥락입니다. 사람의 신원을 안전하게 확인하는 기술을 이미 공공 영역에서 해봤고 그 다음 단계로 AI나 디지털 에이전트까지 포함한 권한 통제 시장으로 가겠다는 그림입니다. 회사 연혁과 최근 뉴스에서도 2026년 1월 AI 기기에 디지털 신분증을 부여하는 에이전틱 AI 관리 비전 AI 에이전트 기반 보안 운영 고도화 2026년 2월 AI 중심 경영체계 전환이 연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이건 일회성 멘트가 아니라 올해 들어 반복적으로 밀고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럼 라운스큐어의 본업을 좀 더 뜯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인증 플랫폼입니다. 대표적으로 ONEPASS가 있습니다. 이건 다중인증, 생체인증, FIDO 기반 인증을 아우르는 플랫폼인데 회사는 최근 발표에서 ONEPASS가 글로벌 생체인증 협의기구 FIDO 얼라이언스로부터 세계 최초 FIDO 인증을 획득했고 일본 시장에서 월간 활성 이용자 수 1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시장에서 실제 이용자 기반이 커지고 있다는 건 단순 수출 기사보다 한 단계 높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POC가 아니라 서비스가 살아서 돌아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디지털 신원 인증과 DID 사업입니다. 여기서 라운스큐어의 강점은 국내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 모바일 신분증 구축 경험입니다. 딜사이트 보도에 따르면 전자정보법 개정안 통과로 모바일 신분증의 법적 효력이 명문화되면서 라운스큐어처럼 이미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 핵심 모바일 신분증 인프라에 참여한 기업에는 구조적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회사가 자체 블록체인 DID 인증 검증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경험이 향후 해외 정부기관 대상 사업 확장에도 마케팅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로 언급됐습니다. 셋째는 양자내성암호, 즉 PQC입니다. 이건 아직 당장 실적을 폭발시키는 메인 축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미래 보안 인프라 쪽에서 무시하기 어려운 키워드입니다. 라운스큐어는 2025년 과기정통부 양자내성암호 시범사업에 선정됐고
회사 측 설명으로는 미국 NIST 표준 알고리즘을 적용한 양자 내성암호 솔루션을 상용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가상 키패드, 전자서명 같은 자사 솔루션 일부에 PQC와 EE를 결합한 구조를 내세우고 있어 나중에 보안 인프라 전환 수요가 커질 경우 레거시 고객 기반 위에 업셀링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시장이 실적 숫자로 평가하는 단계라기보다는 미래 프리미엄을 붙일 수 있는 기술 카드에 가깝게 보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넷째는 화이트 해커 컨설팅과 모의 해킹 서비스입니다. 이건 화려하진 않지만 돈이 되는 영역입니다. 최근 기사에서는 화이트햇 컨설팅 매출 증가가 실적 성장에 기여했다고 언급했고 회사도 2025년에 프리미엄 모의 해킹 구독 서비스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보안 업계에서는 거창한 플랫폼보다도 이런 컨설팅 운영 매출이 실제 이익 방어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운시큐어도 실적을 볼 때 이런 쪽을 같이 봐야 합니다. 겉으로는 DID, AI, PQC가 더 멋있어 보여도 숫자는 이런 현실 매출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실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5년 실적 관련 공시와 기사들을 보면 라운시큐어는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약 638억 원, 영업이익 약 28억 원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보도됐고, 이는 전년 대비 매출은 소폭 증가, 영업이익은 개선된 흐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보고서를 인용한 2026년 3월 31일 기사에서는 화이트햇 컨설팅, IDAAS 인증 블록체인 서비스 부문이 성장을 이끌었다고 했고 2026년 연간 예상 실적으로는 매출 700억 원, 영업이익 58억 원을 제시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 경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이 2026년 숫자는 어디까지나 증권사 추정치이기 때문에 확정 실적처럼 받아들이면 안 되고 시장이 기대하는 방향 정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투자자 입장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라운시큐어가 지금 받는 평가는 두 층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층은 이미 해온 사업입니다. 국가 모바일 신분증 인증 플랫폼 보안 솔루션 컨설팅. 두 번째 층은 앞으로 더 붙을 수 있는 미래 프리미엄입니다. 에이전틱 AI 보안, AAM, 양자 내성암호, AI 디지털 신뢰 인프라. 주가는 늘 이 두 층이 섞여서 움직입니다. 실적이 받쳐주는 구간에서는 첫 번째 층이 하방을 막아주고 테마가 강하게 붙는 구간에서는 두 번째 층이 멀티플을 올려주는 실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왜 이 종목을 다시 볼 수 있느냐? 첫 번째 이유는 모바일 신분증의 일상화입니다. 예전에는 모바일 신분증이 있으면 좋은 것 정도였다면 는 법적 효력과 실제 발급 확산이 붙으면서 공공금융 민간 서비스 연결 가능성이 훨씬 커졌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실물과 동일한 효력 기반이 생기면 검증 솔루션, 인증 솔루션, 발급 검증 플랫폼의 중요성이 올라갑니다. 라운시큐어는 이미 그 인프라에 들어가 있던 회사라는 점에서 시장의 재평가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AI 보안이라는 새 프레임입니다. 요즘 시장은 AI를 좋아하지만 솔직히 그냥 AI 한다는 말만으로는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라운시큐어는 AI를 자기 본업인 인증권한 관리 보안 운영과 붙이고 있습니다. 특히 AAM 같은 개념은 AI가 실제 기업 시스템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AI가 어떤 계정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통제하지 못하면 보안 사고는 인간보다 더 빠르게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업스테이지와 손잡고 에이전틱 AI 보안 시장 선점에 나섰다는 최근 흐름도 이런 사업 방향성과 맞물립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해외 확장성입니다. 일본 생체 인증 서비스 MAU 1000만 명 돌파는 라운시큐어가 국내용 스토리만 있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연역을 보면 일본 디지털 자격증명 시장 공략, 일본 지자체 대상 모바일 신분증 설명회, 중남미 정부 및 라오스 정부 대상 K-DID 교육, 스페인 기업 세미나 같은 해외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아직 대형 매출 숫자로 시장을 뒤집는 수준이라고 보긴 이르지만 최소한 해외에서 전혀 존재감이 없는 회사는 아니라는 건 확인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할 리스크도 있습니다. 첫째, 기대감이 실적보다 빨리 앞서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에이전틱 AI, AAM, 디지털 신뢰 인프라, PQC 이런 키워드는 분명 멋있고 시장 친화적입니다. 하지만 당장 분기 실적에 크게 찍히지 않는다면 주가는 한번 급등한 뒤 다시 식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미래가 좋다는 말만 믿고 무작정 추격하기보다는 실제 수주 고객 확대 실적 반영 여부를 확인하면서 가야 합니다. 이건 특히 테마주 성격을 일부 갖는 종목일수록 더 중요합니다.
회사 방향성은 공식 발표로 확인되지만 그 방향성이 숫자로 연결되는 속도는 아직 계속 검증 중이라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둘째, 공공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의 특성상 정책제도 사업 발주 속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모바일 신분증이나 디지털 신원 사업은 제도 변화가 호재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사업 추진 속도가 느려지거나 예산 발주 구조가 예상과 달라지면 기대보다 실적화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뉴스로 기대감을 받을 때도 실제로는 공공 레퍼런스가 민간 해외 확장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셋째, 보안 업종 특유의 경쟁 이슈입니다. 인증, IAM, MDM, 보안관제, 모의 해킹, 블록체인, DID는 각각 시장 참여자가 다르고 대형 SI나 글로벌 벤더 다른 국내 보안업체와도 경쟁합니다. 라운스큐어가 여러 축을 동시에 가져간다는 점은 강점이지만 반대로 각 시장에서 압도적 독점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투자 포인트는 한 분야 절대 1등보다 인증신원 보안 AI를 연결한 구조적 포지션에 더 가깝습니다. 이 포지션이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받을지 아니면 중간에서 애매하게 평가받을지는 결국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모바일 신분증과 DID 쪽에서 추가 적용처가 계속 늘고 일본 등 해외 인증 사업이 성장하며 여기에 2026년 하반기쯤 AI 보안 자동화 플랫폼 쪽이 실제 고객 적용이나 매출로 연결되는 그림입니다. 이 경우 라운스큐어는 단순 보안주가 아니라 공공 디지털 신원 민간 인증 AI 보안이 동시에 붙는 복합 성장주로 재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적이 증권사 추정치처럼 매출 700억 원, 영업이익 58억 원 방향으로 가시화되면 멀티플 프리미엄이 붙을 여지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립 시나리오입니다. 기존 인증보안 컨설팅 사업은 안정적으로 가는데 AI 보안과 AAM은 기대만큼 빠르게 숫자로 찍히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주가는 테마가 돌 때는 급등하고 실적 시즌에는 다시 현실을 반영하는 박스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을 단타 스윙으로 보는 사람들은 사실 이 가능성을 가장 많이 염두에 둬야 합니다. 스토리는 좋은데 실적 반영 속도가 시장 기대를 못 따라가면 주가가 생각보다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수적 시나리오입니다. AI 프레임이 잠시 붙었다가 시장 관심이 다른 섹터로 넘어가고 모바일 신분증 테마도 새로움이 줄어들면서 다시 중소형 보안주 프레임으로 회귀하는 경우입니다. 이러면 라운스큐어는 좋은 기술과 레퍼런스가 있어도 시장의 공격적인 평가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이 종목이 길게 가려면 또 하나의 좋은 보안 회사가 아니라 AI 시대 디지털 신뢰 인프라 핵심 회사라는 인식을 실제 사업 성과로 굳혀야 합니다. 그럼 이 종목을 볼 때 체크 포인트를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AI 사업본부 관련 실제 출시와 고객 적용입니다. 회사는 연내 에이전틱 AI 기반 보안 자동화 플랫폼 출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단순 발표로 끝나는지 아니면 고객 도입 뉴스로 이어지는지가 핵심입니다. 둘째, ONEPASS 해외 확장 지속 여부입니다. 일본 MAU 1000만 명 돌파가 일회성 헤드라인인지 그 이후 다른 지역이나 매출 확대로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셋째, 모바일 신분증과 DID 사업의 민간 확장입니다. 공공에서 끝나지 않고 금융, 교육, 의료, 기업 자격증명으로 얼마나 넓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는 이미 ISIC 국제학생증, 대학 디지털 ID, 의료인, 신분증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넷째, 실적 개선의 질입니다. 단순 매출 증가보다 영업이익률 개선, 반복 매출 구조, 컨설팅과 플랫폼 매출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2025년 실적 개선 흐름이 2026년에도 이어질지 계속 봐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라운스큐어는 지금 시장에서 그냥 옛날 보안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회사는 이미 공공 디지털 신원 인프라를 해본 경험이 있고 일본 생체 인증 서비스처럼 해외 레퍼런스도 갖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는 아예 AI 사업본부 확대, 에이전틱 AI 보안, 자동화 플랫폼 AAM 기술 개발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즉, 이 종목의 본질은 보안 솔루션 회사에서 디지털 신뢰 인프라 기업으로 올라서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그 미래 프레임이 완전히 숫자로 증명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좋은 스토리와 현실 실적 사이 간극을 계속 확인하면서 봐야 하는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라운스큐어는 모바일 신분증과 DID로 이미 검증된 축 위에 AI 보안과 에이전틱 AI 관리라는 새 성장축을 올리려는 회사입니다.
이 구조가 제대로 맞아떨어지면 단순 단기 테마주가 아니라 한 단계 레벨업한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반대로 기대감만 앞서면 급등 뒤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무턱대고 쫓기보다 실적 출시 수주 확장 이 네 가지를 같이 보면서 접근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라운스큐어를 볼 때 단순히 보안주 한 번 튀겠지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종목은 앞으로 사람의 신원, 기기의 신원, AI의 신원까지 전부 연결되는 시대가 올수록 더 중요해질 수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아직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 숫자가 빠르게 따라붙는지는 더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뉴스 한 줄에 흥분하기보다 실제 사업 전개를 차분하게 추적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뉴스와 공시를 바탕으로 겉핥기 말고 진짜 구조가 보이는 종목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